이야기 쓰는 건 좋은데요.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진 않아요. 너 나가. 대중이 저딴 거를 원한다고? 그냥 네. 지망생 시절에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데뷔작을 냈는데 누가 이 작가는 이런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와, 이거는 되게 평생 갖고 갈 수 있는 무기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의 홍난지입니다. 오늘은 또 조촐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양혜석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모셨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아주 제가, 많이 네. 기다리셨을 거예요. 약간 그 본질적인 가치가 없으면 희소 가치라도 올려야 이제 가치가 무슨 올라가기 때문에. 말씀이세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네, 어쨌든 갑자기. 레어한 것으로 좀 희소 가치를 네. 올려보고자. 는 농담이고요. 자주 뵐게요. 네, 또 네, 오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늘 감사합니다. 아니죠. 네. 네, 와주셔서 감사하죠. 근데 양혜석 작가님께서 그냥 와주셔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글쎄, 또 벤트를 가지고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와, 네. 또 벤트, 또 이벤트. 네. 저희 좋습니다. 재미의 이유가 채널 규모와는 좀 다르게 이벤트가 참 많아요. 이게 양혜석 작가님의 도움 덕분입니다. 저야말로 되게 감사하고 싶은 게 그 SMG 측, 오뮤지엄 측에서 저희 쪽에다가 이제 전시가 있을 때마다 만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 곳이고, 이제 저희 재미의 이유도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애니메이션을 평생 보고 자라신 분들, 약간, 나를 키운 것에 반절은 서브컬처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이시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초토회권을 이번에도 보내주셨는데요. 놀랍게도, 네, 디지몬 어드벤처 전입니다. 와, 디지몬은 어린 시절 안 본 구독자님들이 없으실걸요? 저요. 물론 저도 네. 한참 나이가 들었을 때 방영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디지몬은 다 알잖아요. 알죠. 사실은 제가 손은 들었지만 이게 제가 양세준 작가님한테 디지몬 저는 안 봤는데 이상한 건가요? 그랬더니 양세준 교수님이 회상하시기로는 당시 죄송해요. 너무 오래된 비유인데요. H.O.T와 잭스키스 같은 관계가 포켓몬과 디지몬 사이에 그쵸. 있었다며 맞아요. 포켓몬을 보는 애들은 막 짝퉁 주제 막 이러면서 이제 맞아. 길을 세웠고 디지몬을 좋아하는 애들은 이제 그런 그들이 너무 미워서 본인들끼리 되게 똘똘 뭉쳐서 우리 디지몬 너무 소중 약간 이런 애착 관계가 더 끈끈하게 형성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 때도 디지몬 방영을 하기는 했는데 저는 왠지 봤던 기억이 별로 없어서 솔직히 담백하게 저는 사실 잘 모르지만 제가 이거를 디지몬 초대권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학교 학생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반응을 보여줘서요. 네, 저희 애청자님들도 네,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또 벤트는 어떻게 응모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우리 늘 그렇듯이 댓글로 하면 될 것 댓글로. 같고요. 네, 디지몬에 대한 얼마나 애착을 강하게 갖고 있는가. 네. 네, 이것을 댓글로 마구마구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와, 근데 정말 항상 이 또벤트 할 때마다 너무 네, 이 힘들죠. 댓글로 선정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희 홍 박사님께서 늘 저희 단톡에서 저희를 괴롭히십니다. 어떡해요, 정말. 막, 다 들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빨리빨리 좀 골라보세요. 막 이러고. 근데 저랑 이제 양세형 작가님 다 약간, 모르겠어요. 막 이러고, 막 알아서 골라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다 너무 정성 들여서 써주시니까 참 맞아요. 힘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런 덕심을 뿜뿜 비춰주셔야 그 중에서 또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는 그 댓글로 요 이벤트 티켓을 2장씩 3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디지몬,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나이가 실감나죠. 디지몬 애니화 25주년이래요. 벌써요? 슬픔. 뭐야. 나 되게 나이 들어서 본 것 같은데? 플러스 25 하세요, 빨리. 진짜. 아니, 뭐 제 나이가 많긴 한데, 와, 네네. 진짜 깜놀이네요. 그러니까 25주년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느낌이 굉장히 남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걸 보고 자라신 분들이 다 30, 그러니까 20대이신 분들은 사실은 라이브 방영이 아니었을 그쵸, 수도 있는 그쵸. 거잖아요. 네. 25주년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추억을 가지신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 가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날짜가 되게 좋아요. 이게 그렇네요. 5월, 6월 1일부터. 해서 7월 초까지이기 때문에 7월이면 이제 대학생들은 방학이니까 조금 홀가분한 기분으로 종강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동료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같이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5월 1일부터니까 5월 그 첫 주, 둘째 주에 연휴가 끼어 있어서 맞아요. 제가 그 전까지는 빨리 뽑아서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네. 또벤트에 응모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응모를 해주시고요. 제가 요
어떤 게시글로 언제까지 올려주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벤트를 마치고요. 오늘 제가 양현석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자, 바로바로 돌아온 재미의 이유의 소리함 시간. 네, 너무너무 오랜만에 돌아와서 죄송한데요. 네, Q&A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희소같이입니다. 그쵸, 이것도 희소같이. 네. 희소같이예요. 언제 누구의 사연이 뽑힐지 모른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소리함에 무언가를 올려달라.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상추쌈이라는 그 필명을 쓰고 필명이라기보다는 그 별명을 쓰고 계시는, 이미 한번 데뷔를 하신 작가님이세요. 이 상추쌈이라고 검색해도 안 나오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냥 가상으로 다시 이름을 네네. 지어서 올려주신 것 그게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데뷔작을 완결하고 차기작을 준비 중인 상추쌈님의 사연을 말씀을 해드리고,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양혜석 작가님과 다시 얘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그러면 잔잔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다다. 너무 좋다. 네. 안녕하세요. 데뷔작을 완결하고 차기작을 준비 중인 상추쌈이라고 합니다. 팟캐스트부터 유튜브까지 종종 잘 시청해오던 시청자 중 한 명입니다. 와. 앞으로 창작의 방향이나 차기작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이번에 작품 하나를 연재하고 끝마치면서 그 과정에서 얻은 것과 알게 된 것들, 그리고 저에게 맞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는데요. 독자님들이 말해주신 것과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저에게 좀 강점이 되는 포인트들이 현재 웹툰의 흐름이나 소비 방향에는 잘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언젠가부터 웹툰은 매회차 흔히 말하는 도파민이 터지는 작품들, 스낵컬처로 즐기기 딱 좋은 빠른 전개의 자극적인 작품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템포가 느리고 오히려 잔잔하다고 할 수 있는 섬세한 감정선을 다루는 이야기가 잘 맞다는 것을, 그리고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침울해졌습니다. 초반에는 독자의 흥미를 확 끌어야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는데, 제 작품은 그게 아니다 보니 차기작을 구상해도 매출이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완결의 길로 향할 확률이 너무 높을 것 같아서요. 이러나 저러나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장르 작가님들에 비해서 작가가 뛰어난 편도 아니거든요. 스스로의 마이너함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데뷔작도 사실 성과가 매우 부진해서 투명인간 같은 작품이었는데, 차기작도 제가 하고 싶은 잔잔한 템포의 이야기를 연재하게 되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절반도 보여주지 못하고 연재 중단될까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가 더 하고 싶고 자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좀 더 장르층에서 선호하는 작품을 선행해서 독자와 팬을 확보하는 게 맞을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고민인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네. 고민들을 다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렇게 써주셨을 텐데,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해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독자가 원하는 것들은 지금 시장 상황상 빠르게 소비될 수 있고, 빠르게 사건이 전개되는, 그래서 뭔가 주는 게 확실한, 게 보장된,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식의 작품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이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신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얘기가 경험을 통해서 하신 얘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음, 저희가 이 상추사님을 직접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하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건 그렇죠. 사실이죠. 네. 근데 그걸 떠나서 상추쌈님의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올 경우에는 일단은 이거를 몇 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첫 어, 번째로 어 마이너 하면 왜 안 되는지를 생각을 음, 해볼 필요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요즘 독자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라고 얘기했는데 독자는 사실 단수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독자는 이제 대충 한 뭐
1,500만 명 정도 될 텐데 1,500만 명이 다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1,500만 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중에 100만 명 정도는 마이너 취향이겠죠. 그래봤자 15분의 1이니까 되게 적죠. 근데 사실은 100만 독자는 되게 많은 독자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또 학생들이 이제 교수님이 또 억지를 쓴다라는 표정으로 약간 막 이러면서 뭐 그거 갖고 뭐 못 먹고 사니까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못 먹고 살고 어쩌고는 떠나서 그러면 어떤 작품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네이버 순위권에 드는 작품을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안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제만 하는 마이너 헤어가 아니라 약간 저만큼 팔리는 만화를 하고 싶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유독 약간 왜 창작 직군에 이런 고민이 많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지인 중에는 저랑 똑같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지금 연수입이 이제 뭐 수억에 달하는 지인들이 있어요. 네,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약간 제가 매일 막 고민을 하면서 내가 저 업종으로 옮길까? 막 이런 고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쵸. 네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자기 주변에 굉장히 큰 금전적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뭐 건너 하나쯤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약간 지금 내가 하는 거를 전부 다 걷어치우고 있는 것 뭐 재산을 신티크를 다 팔아서 코인에 투자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보통은. 그럼요. 네. 근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그냥 그게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창작 직군의 경우에는 내가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향수사님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아. 그분을 모욕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해보라지가 아니라 진짜로 해보면 조금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저도 대학생 때 그 약간 지망생이라면 지망생이었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뭘 막 여러분처럼 막 공모전에 낼 정도의 용기도 없는 그냥 뭐 나는 이야기가 좋지만 나 따위가 될 수 있을 리 없지 막 이런 되게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지망생 중에서도 되게 급이 낮은 지망생이었어요. 이러면 뭐 안 돼요. 왜 용기 급을 나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세가 글러먹었잖아요. 공모전에 내지 않으면 아무도 네 작품을 안 본다고. 네, 그렇지. 그건 보여줘야 잘못된 돼.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되게 지망생 중에서도 지금 보면 되게 하찮은 약간 그런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 쓰는 건 좋은데요.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진 않아요. 막 그럼 너 나가. 뭐 약간 이럴 것 같아요. 그게 뭐야? 그런데 왜 왔어? 결국은 음. 보여주고 싶으니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나는 내가 지하에 있어도 누군가 나를 발굴해서 칭송해주기를 바라는 건데 음. 말도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급이 낮다는 표현을 쓴 건데 어쨌든 그때 그 당시에 되게 인기가 많았던 게 귀연이었거든요. 그렇죠. 장난 인터넷 아니었잖아요. 소설. 네. 네. 늑대의 유혹. 네. 도레미파솔라시도인가? 뭐 네. 그것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네. 그놈은 멋있었다. 맞다. 네네네. 장난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하찮아 보이고 근데 그게 너무 빵빵 터져서 막 영화화되고 그러는 것도 음. 너무 눈꼴시고 약간 '아 대중이 어. 저딴 거를 원한다고?' 막 이러면서 저딴 걸 음. 그러는 생각을 저는 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지망생 시절에는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어. 욕망이 네. 많은 이렇게 크니까. 예 그쵸. 네. 그리고 뭘 잘 모르니까. 그쵸. 안 해 이미 봤으니까. 실행을 안 해 보면 맞아요, 그게 맞아요.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음. 급이 조금 나은 지망생이 되게 된 계기가 제가 대학교 아마 2학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음. 하는데요. 대학교 2학년이긴 했지만 지금의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에 비하면 훨씬 약간 정신먹이가 좀 잘 되먹지 못했어요. 왜요? 자꾸 아니 본인을 자꾸 비하하시면서 지금 아니 위로해 이런 주시려는 거예요?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인터넷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르침을 좀 받았으면 지망생이 올바른 자세라든지 이제 어. 지금 내가 해야 될 바라든지 아니면 저한테 "기현이가 그렇게 하찮아 보이면 네가 한번 써 봐." 따위의 말을 해 주는 사람조차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네. 어쨌든 대학교 2학년 때 '내가 써 봐야겠다.' 아 라고 생각을 해 그때 썼어요. 처음으로. 썼어요. 네네네. 네 진짜로. 그러니까 인터넷 소설 그러니까 와. 로맨스를 썼어요. 네네네네. 예. 써 갖고 그때 제가 알기로 한 3 화인가 쓰고 예 펜을 놨어요. 못 어. 쓰겠어요. 그게 뭐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안 해 봤으면 '아 그거 되게 오글거리지.' 거 이모티콘도 굉장히 많고 음. 전개 자체도 굉장히 약간 가파르고 뭔가 뭐 예 여튼 굉장히 손이 오그라드는 표현도 많고 그래서 못 쓴 게 아니라 그냥 못 썼어요. 그냥. 안 저도 돼요. 지금 갑자기 예. 양혜석 작가님께서 로맨스를 썼다길래 안 돼요. 이랬거든요. 뭐가 안 네. 되냐면 전개도 그렇게 빨라지지가 않고 저는 그리고 이게 제 장점과도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지금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알고 있는데 나오는 모든 캐릭터가 자꾸 뒷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네네네. 작가로서의 장점이기는 해요. 예. 네네네. 어떤 캐릭터가 이렇게 A라고 말을 하면 A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A라고 말을 하길 만든 B와 C의 사정이 있는 캐릭터들밖에 안 나오니까 음. 사이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가 음. 없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캐릭터가 다 약간 의문스럽고, 근데 네네네. 로맨스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뭔가 직진하는 캐릭터도 있고 맞아요. 네 둘을 향한 뿅뿅하는 하트도 맞아. 근데 있어야지. 이제 남주가 직진을 한데 여주가 그래가지고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막 이러고 가면 남주가 자꾸 남아서 독배 이러 생각보다 쉽군. 막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 부끄럽다. 근데 저는 음. 이런 캐릭터를 잘 만지는 편이긴 네네.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발휘할 수 있는 장르로 가면 좋은데 네네네. 로맨스에서 자꾸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여주가 자전거를 타다가 구르는 씬이 있었어요. 어. 괜찮은 사건이죠. 예예. 굴렀는데 여주가 되게 어쩔 줄 모르고 막 다리에서 피가 철철 나고 막 그러는데 남주가 이렇게 와가지고 뻘쭘하게 약간 이러고 보다가 막 포즈면 말고 도와달라고요. 막 이랬더니 물티슈를 휙 던지고 그냥 가버리는 장면이 있어요. 작가님 연애 못 하시죠? 괜찮아. 뭐야 그게. 그래가지고 여주가 되게 벙쪄서 이게 뭐야 막 이러고 보는 장면이 진짜 뭐야 있는데 그게. 나는 거기서 얘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아, 너무 어쨌든 그래서 네네네. 네, 문장의 문제도 아니고 뭐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안 돼요. 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추쌈 님도 아마 지금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에 전제는 뭐가 있냐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무리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나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도전해본 장르 중에 된 음. 것도 있거든요. 아, 음음. 로맨스는 망했지만 네. 근데 저는 서브 플롯으로는 그래도 로맨스를 그쵸. 넣기는 많이 넣어요. 넣긴 쓰시죠. 넣는데 로맨스가 메인이 되니까 사건을 못 다루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예, 직진을 할 때도 제가 자꾸 약간 메인 남자한테 자꾸 시비를 걸게 되는 거예요. 음. 바보야? 만난 지 하루 됐는데 왜 저래? 약간 이러고 "물티슈나 있어서 던져주지 그래?" 뭐 이런 물티슈는 줄 수 있지. 그 물티슈에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얘가 전단지에 낑겨서 받은 물티슈라는 게 이제 적혀 있단 말이에요. 아 뭐 PT 참. 무료 PT 35,000원 뭐 이런 게 안 적혀 있는 되게 되겠다. 하잘것없는 이거 하나 던져주고 가버려 갖고 여주가 약간 뭐야 저 새끼는 막 이런 장면이 있는데 네, 뭐 어쨌든 그거는 그렇다 치고 저는 근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고 음. 그거를 3화를 써보고 나서 굉장히 후련해졌어요. 네, 굉장히 네네네. 후련해졌고 음. 그냥 그 이후로 저는 그 어떤 장르나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도 섣불리 말하지 않게 됐고 음. 그리고 저걸 하는 게 재능이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됐고 근데 아마 음.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쪼렙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뭐 그 당시에는 이런 좋은 유튜브도 없었고요. 유튜브 아이 자체가 그럼요, 없었지. 그럼요. 예, 뭐 네네네. 팟캐스트도 없었고 작법서라고도 뭐 있는 거 스토리 뭐 이런 거 있었겠죠. 네, 음.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만한 커뮤니티도 없었기 때문에 그걸 되게 늦게 깨달았는데 아마 음. 상추사님은 알고 계시긴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분들도 그게 재능이고 지금 네이버 웹툰의 상위권에 존재하는 그 도파민이 팡팡 터지고 이제 대리만족을 음. 충족시키는 작품들을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사실은 그중에 요즘에 많은 비중은 스튜디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개인의 발상이 아닐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음. 막연히 알고 있는 것 말고 내가 한번 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외로 기획이 괜찮게 나온다. 라면 음. 이거는 베스트고요. 네. 만약에 잘 나오지 않고 되게 어정쩡한 게 나왔네. 저는 음. 이런 작가들도 많이 봤어요. 비슷한 경우로 초기작이 그러니까 첫 작품 데뷔작이 그닥 본인이 이제 성공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차기작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되게 남 흉내를 낸 것 같은 작품이 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하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보통 작가가 작품을 할 때 "나 이거 너무 좋아."라는 느낌으로 들고 있는 기획서가 있고 음. "니들 이딴 거 좋아하지."라고 들고 있는 기획서가 있는데 티가 후자는 나나요? 나죠. 그거 음. 엄청 나요. 이건 아마 예, 박사님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네. 보면 되게 티가 나요. "요즘에 이런 거 좋아하잖아." 같은 그리고 그건 음. 대화 몇 마디 나눠 보면 또 되게 티가 나요. 그쵸. 음. 애정이 덜 드러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 그러니까 직접 해 보시고 생각을 하시라는 게 이제 하나의 조언이고요. 두 번째로 저는 사실은 이 사연을 보고 이분은 정말 고민이 많겠지만 굉장히 부러웠어요. 음. 왜냐하면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알잖아요. 아. 이거 몰라서 고민하는 작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요. 뭔가 만들고 싶은데 내가 해 봤더니 '내가 이거를 잘하고 싶어 해.'라는 게 아직도 모르겠어. 이분 얘기엔 그리고 음. 뭐가 있었냐면 독자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라는 거는 본인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알고 있다는 건데 그건 음. 엄청난 강점 아니에요? 전 그 말은 되게 음. 부러웠어요. 네. 만약에 제가 데뷔작을 냈는데 누가 "아 이 작가는 이런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라고 어. 얘기를 했고 그게 약간 내가 봐도 나의 강점이라 "아 그렇지. 이 작품 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감정선을 묘사하는 걸 되게 잘하더라." 와 음. 이거는 되게 평생 갖고 갈 수 있는 그렇죠. 무기잖아요. 어.
저는 그거는 되게 부러웠고, 작가님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모든 작가가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모르는 작가 되게 많고요. 보통은 진짜 데뷔 한 10년쯤 됐을 때, 작품을 이 정도 하고 나서 생각한 건데, 예를 들면 저처럼 나는 음흉한 캐릭터를 묘사하는데 장점이 있고 같은 게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한 작품에서 독자와 작가가 한 마음으로, 아니면 이거 따로 음. 노는 경우도 있어요. 독자는 이 작가는 A를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왜 자꾸 B만 해? 막 약간 이런 네, 경우도 그쵸. 있는데, 이게 맞아요. 얼라이먼트가 잘 돼서 음. 맞춰져 있다는 것도 작가로서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한 일일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 고민을 하시는 거는 이거 어디다 써? 약간 이런 음. 느낌인데, 저는 어떤 쪽으로 가도 그건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작가님이 요즘 트렌드에 맞는, 예를 들어서 회기물을 쓰더라도, 회기물인데 감정선이 되게 탁월하게 나오는 회기물은 그것만으로 되게 가치가 있을 그럼요, 거거든요. 그럼요. 되게 없지도 않습니다. 있죠. 예, 네. 좋아하시는 작품 중에 사실 네네네. 그런 계통이 네, 많잖아요. 많아요. 되게 네. 설득력 있게 감정선을 풀어가는. 음. 그러니까 전개를 뽑을 때는 팍팍팍 뽑다가도 이제 감정선이 필요할 때는 이제 한 3화 정도 확 비워놓고 감정선에 음. 할애를 한다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랑 별로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지 음. 않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조금 고민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끝에서는 꼭 주인공이 비참해져서 바닥을 기다가 목숨을 잃는 전개가 좋고 그 외에 어떤 작품도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약간 진짜 홍난지 교수님한테 이 사연은 저 답변 못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어. 됐을 수 있는데요. 어떤 큰 플롯에 대한 고집이 있으신 게 아니라 표현 기법상의 장점을 갖고 음. 계시다는 건 이건 완전 음. 예, 강점이라서 음. 저는 너무 부럽고, 좋은 강점을 본인이 또 알고 계시고, 그거는 그리고 어느 장르에든 다 녹여놓을 수 있는 거라서, 음. 미스터리를 할래도 그런 감정선은 되게 중요할 그럼요. 거고요. 그럼요. 이거는 남이 갖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음. 청강대에도 감정선 잡기 과목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타고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걸 그렇죠. 타고나신 거라면 너무 부러운 일이죠. 네. 그리고 이미 데뷔를 하셔서 작품을 해 보셨다는 전 그 경험이 되게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경험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쵸. 들어서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저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또 해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네네. 저는 작가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해 보세요."라고 말씀하셔서 약간 충격받았거든요. 진짜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고민을 하는 지망생이나 학생들이 있을 때는 자기가 가장 잘하고 싶고 잘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더 강점이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는 편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음, 근데 이게 하나로 모아지긴 합니다. 이게 하나로 수렴될 방법은 다르지만. 네. 왜냐하면 계속 내가 잘하고 싶은 것을 해야 더 어떻게 하면 잘 전달될까? 이거 너무 잔잔하게 내가 섬세하게 음, 풀어는 가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사건이 치고 들어와서 좀 감정이 격해지게끔 좀 얘기를 했어볼까? 그러니까 요런 식의 어떤 형식적인 면에서, 표현적인 면에서 조율이 이제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쌓이면 사실은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빨리 전개되고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는, 이거는요, 그냥 누군가가 누구를 계속 때리거나 아니면 응징하거나 복수하거나 폭력을 저지르거나 이런 식으로만 전개되는 뭐 장르나 아니면 표현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냥 일화 안에서도 감정이 굉장히 시시각각 변화할 수도 있고, 어떤 사건들이 계속해서 잔잔한 가운데서 조금씩 터져서 계속해서 이거 못 넣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작품들도 있고, 감정선만으로도 그걸 느끼게끔 만드는 작품들도 많아서, 음.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걸 오히려 하다 보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이야기에 내 감정선을 좀 더 잘 알아듣게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더 낫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맞아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린 "해보세요."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화 했다고. 어. 근데 웹소설, 그러니까 인터넷 소설로 3화는 진짜 분량이 작아요. 음. 아마 제가 한 일주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어. 하니까 저는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귀현이 작가가 어떤 면이 탁월했는지, 그리고 음. 그거는 내 손에 지금 없는 패라는 것도 되게 잘 알게 돼서, 그 이후로는 그런 고민을 안 했고 그냥 제가 잘하는 거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는 네, 딴 거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음. 저는 어 약간 판타지가 섞인 미스터리 스릴러 음. 쪽을 계속 썼거든요. 네. 네네네. 근데 그러다가 계속 쓰다가 그걸로 이제, 그리고 맞다. 음. 그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공모전에 내게 됐어요. 그전까진 오. 공모전 한 번도 안 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안 내고 누구한테 투고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후후 나는 그냥 쓰는 것 자체로 만족해. 근데 거짓말이거든요. 그거는 모든 어. 작가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네네네. 거짓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예, 그러다 근데
이제 내가 잘하는 거를 그냥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맞는 시장을 찾았고 그게 그 당시에는 라이트 노벨이었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웹툰 웹소설이 지금처럼 없었던 때니까 그래서 써서 투고를 하고 첫 번째 거 떨어지고 두 번째 거 냈더니 최종심에 붙고 그러면서 이게 괜찮나 보다. 근데 이게 최종심까지만 가고 뭔가 책이 안 나온다는 거는 트렌드가 안 맞는다는 건데 그러면 톤 앤 매너는 유지한 채 소재를 바꿔볼까? 라고 한 게 데뷔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잘하는 거를 하라는 말씀이 진짜 맞는 말이고, 근데 그러려면 자꾸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왜 내가 이거 안 하고 로맨스를 썼으면, 막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안 해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해보라는 네네네. 셈이셨죠. 네네, 맞아요. 근데 의외로 또 했는데 너무 잘 될 수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경우에는 그냥 미고 나가면 되는 거라서 너무 좋은 거고, 그러면 음. 저희한테 밥이라도 사시면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더 이게 동력이 나오는 편이라 이걸 억지로 하는 게 되나? 나는 안 안 되던데? 돼, 라는 안 돼. 생각을 많이 해봤고 저도 네. 경험을 통해서 그냥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값진데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라고 항상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역시나 뭐 저희 남편은 아직도 저한테 음. 항상 버릇처럼 네. 주기적으로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네. 약간 일이 힘들다 뭐 이런 식의 음. 의견을 내비치면 네. 그러길래 계속 그림 그리지 그랬어. 이 말을 정말 저는 진짜 한 100번 아, 같이 진짜. 살면서 한 200번은 들은 것 근데 같아요. 아쉬우신가? 본인이 되게 아쉬워해요. 근데 어. 그건 좋다. 예. 그러니까 왜 네. 당신은 그건 내가 좋다. 보기에 당신은 그 네. 공부가 아니라 그림을 그렸으면 훨씬 어, 더 빨리 뭐가 됐어. 너의 욕망이 더 이루어졌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렇게 배우자를, 뭐랄까, 높이 보고 있다는 건 되게 부럽네요. 그런가요? 음. 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양혜석 작가님이 해주시는 말처럼 생각을 못 했던 게 해봤더니 너무 힘들더라. 그러니까 음. 내가 도저히 이걸 계속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음. 해보니까 오히려 내가 나 이것도 좋아하는데 맞아, 이게 더 맞아. 맞아, 잘하고 맞아. 싶었고 이걸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나한테 맞는 것 같아라는 걸 오히려 맞아. 되찾았다고 해야 되나? 저도 그거 쓰면서 제가 네. 캐릭터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알게 돼서, 네. 제가 직진남주는 못 쓰지만, 계량남주는 쓸 수 있겠구나 같은 깨달음을 네. 얻었죠. 뭔가 뒷꿍꿍이가 있는, 네.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양혜석 작가님이 해주신 그 말씀도 너무너무 일리가 있고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이 두 가지를 좀 융합을 하셨으면 음. 좋겠고, 그리고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또 이 피아니스트님의 이 말을 좀 해드려야겠어요. 네,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네. 말을 해드리면 네. 그분께 이제 인터뷰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은 왜 피아노를 치냐? 어. 연주를 그렇게 열심히 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네네. 하는 이유가 네, 뭐냐라고 네. 물어보면 그리고 너를 되게 기다리는 팬들도 많지 않냐? 뭐 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네.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다. 항상 뭐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네. 내가 피아노를 치는 이유는 순전히 나를 위해서다. 음. 순전히 나를 위해서고 두 번째 뭐 첫 번째 두 번째를 우열을 가를 수 없지만 또 음. 한 가지는 이 곡을 작곡한 작곡가들을 위해서다. 어. 만약에 나의 팬들은 몇 번째냐고 물어보면 세 번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연주하는 거라서 가끔은 죄송하다. 근데 팬들도 그걸 원할 거예요. 그렇지 네. 않나요, 팬님? 그럼요. 음. 아니 왜 우리를 위해서 연주를 해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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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연주해야지. 맞아. 그래야 맞는 제일 거야. 신나잖아요. 맞아요. 저는 네. 그분이 신나서 연주해서 뭔가를 자기의 길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이 멋있는 맞아. 거거든요. 이것이 팬입니다. 네. 왜 우리가 뭐 못 쳐달랬다고 한 번쯤 뭐 앵콜로 쳐줘도 되지만 그걸 그렇게까지 그죠. 비전문가들의 그냥 뜨내기들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 인생에서 네. 주인공은 자기인데 그죠. 우리는 그냥 가끔씩 그 몇 년 동안은 그 사람을 보고 좋아하는 그 사람 인생에서는 엑스트라, 너무 단역. 네, 찐팬이야. 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이거 약간 이걸로 팬덤론 같은 거 쓰시면 너무 좋겠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때
가장 사람이 멋있고 맞아요. 가장 멋진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해보셔도 좋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고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았고 그것이 잘하고 싶으시다면 그 부분으로 정말 일가를 이루겠다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하시는 게 어떨까. 그게 저는 상추쌈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만화를 싫어하지 않고 네, 가장 사랑하면서 좋아하면서 오랫동안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실전적인 팁을 드리자면요, 상추쌈님. 앞에 5화만 신경 쓰시고요. 나머지는 본인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네. 감정선, 맞아요. 사실은 1화부터 감정선이 늘어지면 그거는 독자를 그쵸, 모으기가 그쵸. 힘든데, 예, 약간 굉장히 강한 강점이 있으시니까, 약간 왜 뭐라 그래야 되나, 장사하는 사람도 일단은 우리 가게에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앞부분은 호객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호객 눈딱 감고 한다라는 식으로 앞부분을 짜고, 나머지는 이제 이미 내 소나귀에 들어온 독자니까요. 음, 그냥 거기서는 본인의 장기를 마음껏 이제 보여주셔도 되니까 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시고 예, 잘하시는 부분으로 정말 일가를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잘하시는 것들 꽁꽁 숨겨놨다가 나중에 내가 진짜 보여주겠어라고 음, 하고 앞부분은 약간 타협해서 네, 네네. 해야 될지를 아시는 것 같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상추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양혜석 작가님을 모시고 Q&A 시간을 꾸며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추사님의 의견처럼 나의 고민도 있는데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내용을 아니면 이런 작품을 보시고 리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신다면 소리함으로 언제든 의견을 남겨주시면 좀 더디더라도 잊지 않고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또 이벤트 티켓도 가져와 주셔서, 네. 와, 다시 한번 너무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가져가세요. 네네. 자, 그러면 오늘 재미의 이유는 이렇게 마치고, 우리 다음에도 또 양혜석 작가님 또 오시라고 댓글에 응원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재미의 이유의 홍란지였고요. 양혜석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